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오전 8시 26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사퇴하겠다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통화하면서 내가 그만두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와 통화하면서도 선대위 개편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하자는 것인데 쿠데타니 상황이니 이딴 소리를 하고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다. 내가 억지로 끌려간 사람인데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백의종군 하겠다면서 당 사무총장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지원 총괄본부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선대위 혁파안을 밝힌다고 합니다. 실무형 선대본부로 새로 출범함으로써 기존의 선대위는 해산됩니다. 선대본부장에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등을 지낸 사선 의원 권영세 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조선일보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설을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접었습니다. 물론 오전 11시에 발표하는 걸 보면 정확한 상황이 나오겠습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윤석열 후보의 발표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모든 사태의 근원적인 책임은 김종인과 이준석의 내통관계에 있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오히려 잘 된 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쇄신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단출한 조직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파고들면서 도전자로서의 어떤 야성을 발휘한다면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는 지난 3일부터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사전에 윤석열 후보와 논의도 하지 않고 사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윤석열 후보는 당무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 하면서 고민에 들어가고, 그날 오후에는 윤석열 후보가 도저히 김종인과는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측에 선대위의 책임 있는 사람 다 사표 내라는 통보를 했는데, 한때 김종인을 포함해서 다 사표 낸다고 발표가 되었다가 김종인 측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김종인이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총사퇴로 결정됐다가 수정 고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고 결심을 굳혔는데, 여기에 더 결정타를 가한 것은 의원총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마치 자기 부하처럼 이야기하는 김종인의 일종의 망발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보고 이제는 도저히 김종인과 같이 가다가는 선거에서 필패하겠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때 김종인이 의원총회에서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은, 윤석열은 정치에 미숙한 사람이니까 내가 시나리오 써주는 대로 연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다 언론에 중계되고 그러자마자 저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윤석열은 아바타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발언을 또 사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충격요법을 줘야 윤석열이 달라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언론은 계속 김종인 편에 들어서 가지고 김종인 중심의 이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인간적인 수모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준석 문제인데 이준석은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의 부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인데 멋대로 그만두는 것을 김종인이 말리지도 않고 또 그 뒤에 몇 번 식사를 하면서 만나 가지고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에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갖추고 한 번도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한 번도 이준석을 나무라지도 않고 오히려 윤석열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아, 이준석과 김종인은 내통해 가지고 쿠데타를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윤석열 캠프, 윤석열 측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선거운동을 어느 방향으로 하겠느냐. 지금 윤석열 후보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바닥을 기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내에서 그동안에 윤석열을 뒤에서 계속 모함했다고 그럴까요? 분탕질했다고 그럴까요? 내부 총질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아주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준석의 유일한 친구들인 이 정치 기자들이 이제는 이준석 비판으로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까지 기자들 말만 믿고 이렇게 행패를 부렸는데 이제 기자들도 한계에 도달했을 겁니다. 이준석이 무슨 글을 쓰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아들뻘 되는 이준석에 대해서 저 사람은 늙은 꼰대가 아니라 늙은 꼰대보다도 더한 젊은 꼰대다. 윤석열 지지율 떨어진 것의 90%는 이준석 등의 부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이 끝까지 그만두지 않겠다고 버틸 때 약간의 잡음은 예상됩니다. 윤석열은 여의도 정치에 아직 문법이 안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의도 정치가 뭡니까 지금? 여의도 정치에 때묻지 않는 사람을 국민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국민들이 이미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죠.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세 부류다. 첫째는 바보가 바꾼다. 바보처럼 무모하게 하는 사람이 바꾼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바꾼다. 세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바꾼다. 즉 윤석열 같은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밀어붙여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결단은 일생일대의 결심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종인 씨는 이제 연세답게 물러날 때 좀 깔끔하게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고 그러나 지저분하게 물러나지 말고 깔끔하게 득담하고 물러나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